안녕하세요. 대승기 신론 시작하겠습니다. 46페이지 근본 불각을 설하다.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유 불각 망상신고로 능지 명의하야 위설 진각하나니 양리 불각지심하면 증무 진각 자상 가설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근본 불각에 대한 공부가 마쳐지는 지점입니다. 우리 이 불각은 근본 불각과 지말 불각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이제 공부에 들어가고 계신데, 근본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조를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말 불각에 들어가서는 거기에서 드러난 모양을 보는 일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시고요. 그러면 근본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왜 그런 모양들이 어떻게 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안목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그 드러난 일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가 나한테 드러나는 지점이 이제 근본 불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유 불각 망상신고로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불각이라고 하는 망상심이 있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굉장히 이 말씀이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내가 불각이기 때문에 각을 향해서 공부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공부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불각이 망상심이라고 하셨는지, 불각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망상심이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 지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며 도대체 무슨 낙처가 있는 것인지가 드러나는 게 이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각이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내가 불각이기 때문에 나는 각을 향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의식 구조가 우리 이제 전체적인 대부분 깨어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잖아요. 내가 깨어났다고 했으면 뭐하러 이런 공부를 하겠어요. 나는 불각이야. 그러니까 깨어나야 돼. 이런 얘기죠. 우리 공부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걸 가지고 근본 불각을 이 안목을 열어내는 아주 치밀한 어떤 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불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망상심이다 이러신 거죠. 그러니까 불각을 세웠으면 이 지점에서 우리한테는 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각을 세운과 동시에 각이라고 하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불각이라고 하는 내가 있고, 그러면 나는 이제 깨어나야 돼 하면서 내가 이런 공부에 들어가면, 심지어 이러한 진리를 들어가는 공부 과정도 이렇게 의식 안에서 내가 지금 그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불각이었다가 각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불각이었던 때가 있고 각이라고 눈이 열려진 때가 이제 이것과 이것의 출발로 해서 점점 좋아지는 과정을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각이었다가 이제 나는 깨어났어 라고 말하는 의식구조, 그러니까 불각이었다가 각이 되는 이 우리의 이 진리를 나타내는 진리로 나아가는 이 공부 여정조차도 의식 안에서 점차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진리에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점차라는 게 있어요. 점차는 앞뒤가 서로 달라진 모양으로 드러난 거죠. 이거는 여기 이 어떤 이 생멸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어떤 이 당연하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이 공부를 했노라 안 했노라, 공부가 덜 됐노라, 이제 공부가 나아졌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베이스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의식 구조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그 중간엔 이렇고 이제 나는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의식 구조가 실상은 망상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보는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진리에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 안에서 모든 드러난 것들은 이 전체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단 하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각이었다가
각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내가 설사 이제 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제 불각이었다. 이젠 각이 됐어라고 하는 의식 구조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깨어나가서 어떻게 이 세상이 드러났는지 그 구조가 보이는 것. 결국 이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작동하면서 의식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보여야 앞에 드러난 일에 내가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통하면서 드디어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 세계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망상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전체 진리로 드러나는 모습의 구조가 보이는 거죠.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나가 불각이야. 실상은 무엇이 없는 겁니까? 맨 처음부터 내가 불각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 않아요. 이 지점이 이제 눈을 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눈도 안 열었는데 그럼 내가 불각이라고 하는 자각이 없으면 어떻게 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아예 이 공부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론 일으켜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인을 짓지 않으면 이 공부조차도 결국 이 공부도 인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는 지점,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지점은 인과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인과를 통해서 인과가 있지 않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인과가 있는데 인과 있는 채로 인과가 있지 않은 그 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면 이 두 개가 실상은 한 번에 한 자리에 서서 내가 의식으로 이거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인과가 있는데 인과가 있지 않은 그 눈을 어떻게 동시에 엽니까? 그러나 우리 공부는 결국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두 가지의 완벽하게 상반된 개념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그 깨어남이 진짜 깨어남인 거예요. 이런 지점을 우리는 무리지가 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 서론 쓰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무리지 지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치 없는 것이 지리, 가장 지극한 이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불연지 대연, 불연 그렇지 아니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연은 그럴 연이기 때문에 불연지 대연 여기서 이제 지자는 것은 이제 조사죠. 그래서 이 그렇지 아니함이 대연 크게 그러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열면 아무 이치가 있지 않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치가 있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인과로 드러난 게 이치기 때문에 그런데 깨어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인과로 보고 늘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것이 너무나 이치에 맞고 논리가 맞고 그래서 그래 맞아 라고 하는 지점은 그것이 인과에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인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생멸문이라고 하고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깨어나지 못해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은 앞에 드러난 일을 인과로 분석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랬을 때만 모든 일이 타당하다, 모든 일이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 깨어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간의 공부로 가장 잘하는 것이 인과를 밝혀서 그것을 규명하고 해석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고 그럴 때 우리는 맞습니다라고 이제 딱 내가 그걸 인정하는 지점인데 보통 이 세간 공부하고 다른 것은 바로 그러한 인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과가 흐르고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나 무엇을 볼 수 없느냐. 우리가 보통 깨어나지 못한 범부 중생이라고 하는 그때의 의식 구조 안에서는 인과가 없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과 통할 수 있는데 이치가 없는 것을 못 보는 거지 이치가 있는 것은 깨어나지 못해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세간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인과로 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분석하지 못하는 과정을 결국 잘 분석했다고 하는 건 그 인과가 정확하게 맞는 지점인 거지 인과가 있지 않은 그 지점은 정말 이 눈을 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절대 열 수 없는 눈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안목으로 본다면
모든 것은 이 인과로 드러난 이 세계에 먼저 눈을 뜨셔야 돼요. 그 인과가 내가 인과에 매하면, 인과에 어두면 이 세계의 실상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인과로 돼 있어요. 하물며 깨어남의 과정도 불각이라고 하는 인이 있고 각이라고 하는 이 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불각이기 때문에 각이라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만 진짜 각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래서 각이라고 하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의식 구조 안에서 지금 시간 안에서 드러난 허망한 인연이라는 게 드러나요. 각에도 어떤 실체가 없고 불각에도 어떤 실체가 있지 않은 그 눈이 열려서 내가 각을 하지만 각에 각이 있지 않은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깨닫지 않고선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안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멸문은 전체로 시간으로 관통되고 있고 그 시간 안에서 반드시 이루는 구경각을 해야 되지만 구경각을 하고 나서 구경각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나한테 드러나는 지점이 반드시 펼쳐져야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이다, 깨어났다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귀를 알아듣기도 어렵고 내가 각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결국 각에 각이 있지 않은 눈까지 열어야 한다는 점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불각이라고 한 생각이 일어나서 불각이라고 하는 내가 있고 그럼 주관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는 깨어나야 돼라고 하는 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각에서 각으로 가는 과정조차도 결국은 의식 구조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게 근본 불각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출발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단 하나도 여기에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는 이 과정도 인과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에 의해서 순서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깨어나지 못했을 때 누구나 다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진리의 눈에서 보면은 이것도 망상심이다. 다시 말해 주객관으로 벌어져서 내가 의식 안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야 우리는 소위 드러난 모양에 내가 딸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조가 보이는 지점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이런 구조 안에 들어있구나. 그 구조가 눈에 보여야 우리는 이제 실상은 진짜 봐야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는지 그 구조가 보여야 우리가 이 공부에서 또는 이 진리의 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안의 핵심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망상심이라는 게 있느냐? 능지명의 위설진각이라고 하셨어요. 능지명의. 이름과 뜻을 능히 알아서 이런 뜻이 능지는 능히 안다 이런 얘기고 명의 이름과 뜻을 능히 알아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불각을 세울 수 있냐면 불각이라고 하는 이름과 불각이라는 뜻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의식 구조 안에 들어가서 나는 각을 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각도 마찬가지죠. 각은 깨어남이고 내가 깨어나야 돼라고 하는 각이라고 하는 이름과 각이라고 하는 그 뜻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각을 세우면 그와 동시에 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구조를 보는 입장에서는 구조를 보는 그 이 세상에 눈을 연 상태에서는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아주 그 좋은 비유가 바로 공덕천과 흑암녀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는 이제 그 공덕천과 흑암녀의 이제 얘기를 한 번은 들어보실 수 있는데 공덕천과 흑암녀는 쌍둥이죠. 근데 이제 하나는 공덕천이라고 이름 붙인 그 언니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 세계에 마치 그 모든 선을 다 같이 갖춘 완벽한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말 그대로 공덕이잖아요. 공덕천, 하늘천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름에서 주는 거는 완벽한 너무나 퍼펙트한 그 무엇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세움과 동시에 우리가 그걸 이제 선이라고 말한다면 선을 세움과 동시에 악을 내가 규정하고 있다는 그 안목을 열어내기 위해서 이 공덕천과 흑암녀가 쌍둥이인데 그 공덕천이 어느 집을 두드려서
이제 그 집주인이 나온 거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그 집주인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제 막 어서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공덕천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흑암녀라고 하는 쌍둥이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같이 있다.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야 되고 못 들어가면 같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펼쳐지는 이 세계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을 규정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악이 여기에 따라붙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은 어떤 개념을 세우면 그 반대의 개념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보여야 이것이 이제 구조를 보는 이 세계의 실상에 있어서 진짜 무엇이 핵심인지가 보이는 그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공덕천은 흑암녀랑 늘 같이 다닌다는 그 비유로 이제 이러한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선과 악이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가 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선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밖에 없다면 우리는 선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런 지점이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을 세운 것이고 선을 세운과 동시에 악이 당연히 같이 드러나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내가 이 세계를 보는 안목으로 열어내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개념은 이렇게 상반된 두 개의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양극단의 개념이 사실은 동시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는 인식으로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구분지어서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취해야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당연한 의식 구조였지만 진리의 눈에서 보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념은 의지해서 생기는 것이지 혼자서 독단적으로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을 세웠다는 거는 이미 악을 세운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능지명예 우리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은 말에 걸리는 거잖아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거의 모든 고통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이 말에 걸리는 거예요. 어떠한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드러낸 그 말에 그리고 너는 어때? 라고 하는 그 말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 말이 결국은 개념으로 드러난 것이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말인데 이런 게 보이면 이렇게 모든 말은 서로 의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말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일 만한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지 않은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셔야 말에 휘둘리질 않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말에 휘둘립니까? 그 말에 굉장히 휘둘리고 이런 말의 구조가 보이면 모든 말은 그 힘을 잃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능지명이라고 하는 거, 그 이름과 뜻을 알아서 진각을 세우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불각이라고 하는 이름과 뜻을 세워서 진각을 세운 거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불각과 진각이 서로 의지해서 있고 이거는 어떤 불각에는 불각의 실체가 없고 진각엔 진각이란 실체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의지해서 허망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의식이 눈에 보여야 돼. 이 지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이 결국 그 구조를 보는 그 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양리 불각 지심하면 그러셨어요. 만약에 불각의 마음을 여인다면 이 얘기는 불각이라고 내가 규정하고 이건 내가 불각이기 때문에 하는 그때의 의식 구조는 불각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뜻을 알아서 내가 지금 이제 불각이라는 걸 확실한 어떠한 내 상태로 규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서 이제 불각이 처음부터 이렇게 드러난 어떤 허망한 어떤 관념이 드러나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진각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 불각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진각이 있습니까? 이 지점을 우리는 진각 자상가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진각의 그 자상이라는 것도 가히 설할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진각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불각이 있지 않으면 진각도 없어.
불각과 진각도 하물며 이러한 의식의 구조 안에 있을진데 지금 세간에서 말하는 모든 상반된 개념들은 당연히 어떠한 지금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만한 그 실체가 없겠죠. 이 지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개념을 세우면서도 그 개념에 실체가 있다고 내가 들어가요. 결국 내가 세운 개념을 나는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 중에 대부분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게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인식의 규정이에요. 이러이러만 해야 돼. 나는 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란 건 이래야 돼. 부모라는 건 이래야 돼. 자식이란 건 이래야 돼. 이런 것이 우리는 내가 규정해 놓은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의 규정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객관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누구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눈을 열 때 우리는 이제 일체 모든 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어떤 그 안목으로 펼쳐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죠. 앞에서 우리가 이 언설상 하는 부분이 이건 거죠. 이 모든 것이 언설의 모양을 이는 여일 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설의 모양을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진리의 눈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말을 통해서 말을 규정해 놓고 그 말 안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책이야. 책은 진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식 구조 안에서는 내가 책이라고 규정해 놓고 그리고 그 책에는 책이라고 한 어떤 그 실체가 있어 라고 보는 이 세계를 보는 지금까지 어떤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을 때의 의식 구조고 그저 이름이 책일 뿐인 거예요. 그 이름이 책인 우리 눈에는 진짜 보이지만 그것이 실상은 우리 의식의 착각이에요.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체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앞에 드러난 것은 단 하나도 있지 않아요. 이 앞에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 사물로 드러나고 시간으로 드러나고 공간으로 드러나고 마음으로도 드러나죠. 내 마음 괴로워 즐거워. 내 마음 괴로워 즐거워 하는 것도 눈을 열면 그것이 진짜 마음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게 드러나요. 내 마음이 진짜 진짜라면 거기엔 이렇게 끝도 없이 어떤 대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소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인연에 지나지 않아요. 인과 연이 만나서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 작용이라는 것밖에 있지 않은 것이고 작용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있구나라고 나한테 들어오는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드러난 것이 이렇게 그 작용이 결국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이게 보이면 우리는 모든 것은 앞에 내가 어떤 그 말로 규정하고 개념으로 규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이렇게 의식이 계속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들어오는 게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구조를 보는 거죠. 드러난 밖으로 드러난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구조를 내 인식 안에서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러한 구조 안에 있구나. 그게 지금 의식이 작동되는 이 세계의 흐름이 이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근본 불각에 대한 공부를 마치셨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제가 할애를 했고 그저 몇 줄 계속 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눈을 뜨면 이 지말 불각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지말 불각에 들어가도 여전히 이제 말들이 겉돌게 돼요. 앞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앞에 드러난 모양들이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가 들어오는 지점이 근본 불각인 거거든요. 결국은 주객관으로 나누어져서 내가 이것을 규정해 들어가면서 앞에 모든 삼라만상이 이렇게 시공간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보이셔야 지말 불각에서 드러난 그 각각의 모양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근본 불각의 눈이 제대로 열리셔야 지말 불각에서 정말 아주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가 되실 수가 있죠. 잠깐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말 불각을 자세히 설하다. 3세를 밝히다. 이제
먼저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3세라는 말씀이 나오셨어요. 3세는 우리의 어떤 의식으로 드러난 모양을 3세 육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세는 세 가지 미세한 념을 3세라고 하고 분별 사식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그 6가지 의식의 모양이 있어요. 거친 의식의 모양인데 그것을 육추라고 합니다. 추는 이제 거칠 추자예요. 세 가지 미세한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제8식 안에 들어있는 미세한 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업식, 전식, 현식이라고 하고 이 모든 각각의 식에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업식은 무명업상이라고 합니다. 전식은 능견상이라고 합니다. 그 드러나는 모양이. 그리고 현식은 경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의식은 각각에 해당되는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이 전체 눈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앞에 드러난 모든 내가 있다고 물질로 인식되고 있는 모든 드러난 모양은 실상은 의식이기 때문이에요. 의식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의식이 지금 내가 여기 모양으로 펼쳐낸 진짜 있다고 보는 모든 물체들 있잖아요. 뭐 사람도 거기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드러났다.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있지 않아요. 근데 나의 의식이 작동해서 그 의식이 이 경계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인과 연을 타고 내가 이것은 있어라고 규정해 가는 과정이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앞에 단 하나도 이 드러나는 것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도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있다고 진짜 믿고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게 의식으로 내가 그걸 규정하는 이러한 그 과정 안에서 모든 것이 진짜 있구나 하고 믿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가장 어려운 것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그냥 볼 때만도 지금 이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있지 않은 세계라고 하는 거 들어오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실상 앞에 한 물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이것은 여기다 핸드폰이네 하면서 핸드폰을 규정에 들어가면서 내 의식 구조는 핸드폰은 진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식 구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때도 핸드폰은 있잖아. 그러니까 핸드폰은 있지. 이렇게 모든 것이 진짜 있어라고 그냥 내 의식 밑바닥에 깔고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안 보이면 우리는 도저히 앞에 드러난 일에 한 물건도 없다는 그 실상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내가 그저 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지점에 내가 쓰고 있는 의식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이 말들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내가 색즉시공 알지 이러면서 색즉시공이 진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은 이제 벌써 근본 불각이 떨어져서 지말 불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건 이제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 모양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양들이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갖추어진 그 구조를 보는 건 근본 불각이고 이미 여기가 이제 눈이 밝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볼 수밖에 없느냐면 드러난 모양만 보게 되는 거죠. 그 모양을 이제 구체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말 불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말 불각은 우리가 이제 크게 제8식과 제8식 아래에는 제7식과 제6식이 있는데 제7식부터는 분별 사식이에요. 그리고 제8식은 우리가 그 안에 업식, 전식, 현식을 3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3세, 세 가지 미세한 개념이다, 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 3미세념, 세 가지 미세한 염이 있는 곳이 제8식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제8 아레아시라고 하는 이 지점이 이런 것인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떤 이것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레아식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지점은 진여와 무명이 같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눈을 열면 이것은 그대로 진여가 돼. 아레아식이 그대로 진여가 되는 게 생멸문이 결국 진여로 되는 여기서 눈이 하나로 딱 맞아지는 지점이 우리는 소위 말하는 각이에요. 이 지점을 우리는 법신이 온 우주 법계에 법신 아닌 것이 없더라 하는 그 눈을 여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걸 보면서 우리는 이 눈을 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앞에 드러나 있는 대상이 진짜 있는 줄 알고 끝도 없이 의식을 일으키는 것이 결국 무명으로 시작된 지금 여기에 이제 구상 차제로 벌어지는 우리의 의식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생멸문이에요. 눈을 못 여면 이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끝도 없이 의식으로 굴러가서 내가 괴로워 즐거워하는 이게 진짜 내 마음이야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지금 깨어나지 못했을 때의 의식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말불각은 이미 근본 불각의 눈을 열었으면은 여기가 공부가 너무 쉽고 실상 여기서 공부가 근본 불각에서 끝내면 더 좋죠.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렵죠. 그러면 이제는 지말불각을 밀밀히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한 안목을 열어내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말불각부터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